오마이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바로 알아볼까요? 예, 우리가 보통 건강의 최대 적이라고 하면 흡연이나 음주를 꼽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바로 비만입니다. 사실 비만이나 과체중은 미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지만 실제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의 영향으로 젊은 층에서의 비만율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소보다 체중이 는 것 같다라는 분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확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자, 이렇게 코로나19로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비만의 위험성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얼마나들 느끼고 계실까요? 그런 건강증진개발원이 올해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투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32.9%가 코로나19로 현재 충분한 실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로 그런 체중 증가를 꼽은 응답자도 전체 4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신체 활동은 줄고 비만 인구는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비만 인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8년 기준 전체 성인 비만율은 34.6%로 대한민국 전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나타나서 이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19세에서 29세 비만 유병률은 2012년 22.4%에서 2018년 26.9%로 그리고 30대는 32.5%에서 37.8%로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성의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2018년 기준 30, 40대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19세에서 29세의 경우에도 36.1%를 기록했습니다. 네, 성인 인구 3명 중에 1명은 비만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이게 20, 30대 젊은 층에서 또 이 비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만 인구가 자꾸만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 20년간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생활 지침의 권장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식생활 평가 지수 점수는 20대, 30대가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잡곡과 과일 섭취 항목이 가장 낮았고 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도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요. 19세에서 29세는 2014년 72.3%에서 2018년 63.8%로 감소했고요. 30대는 58.0%에서 50.7%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걷기 실천율도 41.7%에서 40.2%로 줄었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은 되레 7.5시간에서 8.2시간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 활동 부족 그리고 영양소 과다 섭취가 이 비만 유발의 어떤 결정적인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살집이 단순히 좀 있다고 해서 비만이라고 진단이 내려지진 않잖아요. 비만을 정의 내려지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비만을 정의하는 이런 측정 방법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비만 측정 기준으로 삼는 것 중 하나가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BMI라고 하고요. 체지방량은 CT나 MRI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대규모 인구 집단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기 힘들어서 현재는 체질량 지수인 이 BMI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BMI란 사람의 몸무게를 키에 이제 제곱하는 값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BMI 지수를 가지고 비만 진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중과 키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비만인가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BMI 기준 정상은 18.5에서 22.9, 과체중이 23에서 24.9, 병적 비만은 30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흔히 배가 나오는 복부 비만은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약 36인치, 여자는 85cm,
약 34인치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요. 복부 비만 역시 각종 만성 질환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BMI 지수로 계산을 했을 때 30 이상이면, 30이 넘으면 비만으로 간주가 됩니다. 뭐 복부 비만은 허리 둘레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남성은 36인치, 그리고 여성은 34인치 이상일 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요걸 왜 알아야 하냐면요. 비만이 유발하는 질환이 사실은 몇백 가지가 된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비만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대충 알고 갈까요? 네. 그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뭐 이상지질증과 같은 대사 이상 질병의 발병 위험도가 높습니다. 정신과적 문제나 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WHO에서도 비만을 심각한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비만한 사람이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 한 살이라도 조기에 식습관, 생활 습관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비만은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흡연보다도 이 비만이 암 발병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비만이 위암과 췌장암, 간암 등 13종의 암에 대한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존스 홉킨스대의 한 종양학자가 외신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요.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암 발생률은 물론 그런 재발률도 높고 그에 따라 생존율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계속 비만 인구가 늘다 보면은 5년에서 10년 후에는 흡연보다 비만이 더 심각한 암 발생 원인으로 꼽히게 된다는 거죠. 네. 때문에 이 비만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체중 감량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의료비 상승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때문에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만 환자들의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만 환자들의 기본적인 체중 감량 방법은 식사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네. 특히 열량 섭취는 그대로인 채로 이제 운동량이 줄어들면 체내에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운동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 특히나 권장되는 운동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걷기는 이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인데요. 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는 모든 사망 위험 감소, 그다음에 비만 위험 감소, 유방이나 대장, 폐, 위암 등 이런 8대 암, 그리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치매, 당뇨병 등의 질환 발병 위험에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울증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서 이런 정신 건강의 증진에도 기여하고 인지 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걷기. 네. 정말 많이 들어본 품은 덜 들이면서 운동 효과는 굉장히 좋은 기본적인 운동인데 사실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정말로 걷기만 잘해도 효과가 있습니까? 예. 하루에 10,000걸음 이상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건강 비법입니다. 네. 특히 빠르게 걸으면 이게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남성은 하루 11,000걸음, 뭐 여자는 8,000걸음 이상 걸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걷기 운동이 사실은 뭐 헬스라든지 수영처럼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간편한 정말 운동이잖아요. 뭐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는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정말 간편한 운동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평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평소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는 분들 요즘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파서 잘 못 걷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 걷기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상 속 그런 일이잖아요. 심지어 차를 타고 가는 그 몇 걸음 안 되는 거리도 걸어서 가야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제대로 걸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걷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이제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걷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빠르게 걷기 150분 혹은 매우 빠르게 걷기 75분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와 매우 빠르게 걷기를 섞어서 실천할 경우 매우 빠르게 걷기 1분이 빠르게 걷기 2분임을 인지하고 걸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 빠르게 걷기 150분이라고 하면 이게 7일로 계산했을 때 매일 한 20분 정도씩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량만큼이나 바른 자세로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침에서 권장하는 바른 자세는 어떤 게 있습니까? 걷기 자세, 발의 동작, 걸음걸이, 팔 동작 등은 걷는 속도나 에너지를 넘치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좌우하는데요. 바른 자세로 걸으면 이런 심호흡이 가능하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며 허리나 골반의 통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먼저 시선은 10에서 15m 전방을 향하고 호흡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됩니다. 손은 달걀을 쥔 모양으로 가볍게 쥐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깨와 가슴을 펴고 몸은 곧게 세우고 엉덩이는 심하게 흔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고요. 또 걸을 때는 발 뒤꿈치를 시작으로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이동시키고 보폭은 자기 키에서 100 혹은 자기 키에 이제 0.45를 곱하고 보폭을 일정히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밖에 걷기 운동을 할 때 유의할 점이 더 있습니까? 걷기 전후에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실시하고요. 또 걷기를 시작할 때는 5분 정도 천천히 걷다가 속도를 높이고 걷기를 끝낼 때는 서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무래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람 간 거리 2m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단 호흡이 만약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람이 좀 없는 곳으로 이동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실내에서 걷는 것이 권고됩니다. 네. 자, 이렇게 걷기 같은 운동을 하면서 식이요법까지 병행을 하셔야 체중 감량이 확실하게 된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식이요법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식단 조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꾸준한 운동과 함께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이제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하루 300에서 500칼로리를 줄이려면 평소 식사량의 3분의 1을 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몇 끼 밥 한 공기를 3분의 2로 줄이면 하루 300칼로리를 줄일 수 있고요. 몇 끼 기름 한 작은 줄씩 줄이면 135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만드는 것도 뭐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는 삶거나 굽는 게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같은 고기를 먹어도 스테이크보다 찜으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양만 줄일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식단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는 게 또 디저트인데 이 디저트도 줄이거나 대체하는 방법으로 열량을 줄여 나가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디저트도 정말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런 귤을 한꺼번에 5개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믹스커피를 아무 생각 없이 3잔 이상 드시면 밥 한 공기 정도 되거든요. 이 칼로리가. 커피 믹스가 한 55칼로리 정도 되고요. 이온 음료가 65칼로리, 단팥빵이 한 252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당분 섭취나 고용량 간식을 좀 줄이고 생수나 블랙커피, 녹차, 토마토 오이, 저지방 우유 등 이런 열량이 낮은 음료를 간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패스트푸드는 단품으로 구입을 하거나 음료를 좀 변경하면 되고요. 또 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주 한 병이 510칼로리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두 잔 이내로 마신다면 368에서 439칼로리를 줄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음식을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급하게 먹어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식사 속도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15분 이상 천천히 여유 있게 식사하시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생활의 중심이 집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집콕 생활을 하는 것이 활동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딜레마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이게 과체중 그리고 비만이 코로나19의 감염률 그리고 예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자, 그만큼 체중 조절도 우리 생활 방역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메디인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